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을 강의하는 김치혜 교수입니다.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부시기획 부사장, 광고회사입니다. 있습니다. 이전에 제일기획에서 10년 동안 근무했고요. 농신기획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도 하고 있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이게 30분 만에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동안 책 쓰고 칼럼 쓰고 강의를 하고 있었고, 작년 말에는 디지털 시대의 카피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SNS에 많이 단문 형식으로 글을 올리시죠. 그래서 요약만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상대방이 들어서 이득이 될 만한 얘기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써라. 이런 책을 요즘 카피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게 됐으면 한 5번 정도 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분 전과자라고 하는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쇼퍼맨 시대죠. 질문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세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작년과 올해 통틀어 최고의 광고 카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시대의 기호를 넘나드는 유니크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시 시간 끌게 만들어 나가요. 93년에 장미 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쇼퍼맨 시대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말씀드릴 것은 개론입니다.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마케팅 트렌드에 따른 광고 전략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디지털 협회의 그 요청을 받고 간단하게 영상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흐름,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어드버타이징에 다 ing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올라타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마케팅 사례인데,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이게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자꾸 불순물을 흘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화장실의 변기통 자체를 줄이기도 하죠. 또 어떤 골프장을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심미적 감수성을 높여서 남자들이 다가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한 것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변기 회사입니다. 변기통 안에다가 파리를 그려 넣었죠. 무의미한 시간을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목도한 것은 어느 광고 회사의 화장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뭐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여기 안 다가서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줌 흘리면 탈락입니다. 시대적 기호를 쓰면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끌어서 더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원래 치과 마스크는 감기 들었을 때 쓰는, 기침을 막아주고 병균을 막아주는 게 마스크였습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의 마스크는 이렇게 공포를 막아주는 마스크였죠.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는 어땠습니까? 그죠? KF94가 있었는데 간호원들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마스크, 끝없는 마스크가 나오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이쁜이 마스크, 얼굴이 좀 이뻐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에 따라서 이런 마스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입을 너무 오랫동안 막고 있다 보니까 구취가 났죠. 그래서 탈취제를 붙어서 거기다 사랑해라고 주기해 놓은 마스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작년 말쯤 코로나의 말판쯤 되니까 주기하는 마스크가 나왔죠.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3년 동안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애들의 언어 발달 능력이 걱정이 된 선생님들이 주기 마스크를 만들어줘서 서로 이름을 알게 하고 했던 그런 마스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마스크 시대에 지금 디지털 시대의 광고는 어떻습니까? 뭐야? 또 광고야? 프리미엄 안 했어? 그래. 광고 뭐 알아봐. 눌러. 스킵해. 스킵. 광고를 요즘에 끝까지 다 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틱톡이 나왔습니다. 안 나갔네. 짤방의 시대죠.
그러면 1초만 광고할게. 마스크 쓸 때 귀 안 아파? 귀 안 아픈 마스크, 미마 마스크. 어때? 제품의 베네핏을 갖고 승부를 해라. 제가 썼던 책도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2023-24년을 관통하게 될 가장 특징적인 트렌드의 하나는 디지털과 개인주의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것을 마케팅적인 용어로 대별해보면 콘텐츠와 플랫폼, 이종결합과 파생, 그래서 마케팅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생활이 변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또 마케터들은 적용시키곤 합니다. 이전에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테크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아파트 광고를 보면 대부분 다 빅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아파트의 편리성 때문이라면, 실용적 가치라면 빅모델이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레이어드 홈, 이래서 코로나 시대의 집,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광고 하나 보실까요? 센트레빌에 산다는 건 집에서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 더 영감을 얻는다는 것, 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일상에 남다른 가치를. 디퍼런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일상에 영감을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 퍼포먼스의 공간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이 나오죠. 싱글족, 실버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요. 한 40% 가까이 이제 혼자 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위층 연령이 45세를 넘어갔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55세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러면 마케터는 뭐를 보느냐? 혼자 사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브랜드나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은 트렌드의 산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테크를 말씀드리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주부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빨래, 주부의 일상의 시간을 빼앗는 게 빨래가 대표적인 것이죠. 옛날에는 정보 공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세탁기가 2대죠. 건조대가 나왔습니다. 올해 세스, 2023년 세스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죠. 일체식 세탁기와 건조대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일체식 그 가전기기가 가장 히트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주부의 빨래마저도 일손을 덜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런드리고라고 있습니다. 빨래 없는 생활의 시작을 런드리고. 여러분들이 2시서부터 4시까지 나간다 그러면 2시에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집 앞에 갖다 놓는 그 광주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청바지 2개, 와이셔츠 2개, 러닝 4개를 갖다 놓으면 각각 단가에 맞춰서 빨래를 해서 5시에 배달통에 다시 넣어줍니다. 런드리고 온 것이죠. 빨래마스터 호캉스, 이런 광고도 다 그런 트렌드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과 개인주의, 이 시대의 언택 트렌드, 마케팅 환경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시고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화면이 지나가다가 이런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빠르다 그러면 스틸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입소문의 시대다, 바이럴의 시대다, 이런 것이죠. SNS가 완전히 공평하게 열려서 그렇습니다. 페북이든 인스타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바이럴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전파자들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얼리 어댑터가 중요하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노베이터가 중요하다. 왜? 뭐 이상한 게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저께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는 노인네를 제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상한 게 보이면 사람들은 전파시킵니다. 댓글과 인증샷의 시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길거리에 있었죠. 그죠? 대리점은 길거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죠? 롯데가 지금 유통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도 그 SSG, 쓱닷컴이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온라인의 물류 유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분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공유 경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알라딘, 그죠? 당근마켓, 물건의 소유욕으로 물건을 바라봤다 그러면 나올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중고 제품들을 서로 나누는 것, 중고책을 나누는 것, 그것이 다 당근마켓, 그리고 알라딘 이런 것이죠. 소유에서 경험으로 간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디젤 자동차가 무망해졌다 그러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서 쓰면 되면 된다. 다음에 모든 서비스가 어디로 몰려드느냐? 웹 아니면 스마트폰의 앱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앱이다.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그 여행을 가시죠. 클래스 101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무신사를 가지고 옷을 사 입죠. 당근마켓을 가지고 제품을 공유합니다. 마켓컬리를 가지고 물건을 사죠. 모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 서비스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선점한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진화합니다. 치매 노인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종종 나는 경우를 이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제어되기 때문이죠.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 집들이, 특히 반려묘는 괜찮은데 반려견이 있는 집들이 여행을 못 가죠. 스마트폰의 앱으로 제어를 하면 바깥에서도 사료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의 발전으로 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보안이라든지 에너지 사용 습관이라든지 건강 관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화랑새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메타버스가 뜰 것이다라고 봤는데 의외로 지금은 잠잠하다. 저는 그 이유는 인간의 만족은 오감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현실이잖아요. 이것 갖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복합기술이 탄생되면 또 달라지겠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테크와 개인주의와 코로나가 플랫폼 등 파생 브랜드를 등장시켰고 주문 시스템의 변화와 소비자 생활의 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The only smartphone with Firefly. Simply press the Firefly button located on the side of the phone to gain greater access to your world in seconds. Firefly will instantly... 앱이죠. 실체감 테크를 활용한 카탈로그입니다. 있게 하죠.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여러분 집 안에 데코레이션 된 이케아의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서머스탯, 구글 서머스탯입니다. 구글은 지금 그 사람의 혈관 속으로 벌레를 집어넣어서 인간의 수명을 150년에서 200년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을 120살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구글 제부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해도
진배 없습니다. 디지털의 This thermostat 힘을 will 보여주는 make you love your 것이죠. thermostat. It's in millions of homes around the world. It's saved billions of kilowatt hours of energy so far. And that's just the beginning. Meet the third generation Nest Learning Thermostat. It has a bigger, sharper screen, and it's even better at learning what you like. Just turn it up or 복합 기술, 구글과 청바지 브랜드, 저 리바이스가 만나면 내비게이션이 청바지에도 잠바에도 장착이 될 수 있다. 음악이 들리고 위치를 가리키고 날씨를 예보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꼭 구글 글래스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구글 글래스의 상륙이 곧 다가올 것이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삼성의 갤럭시 24인가요? 동식 통역이 되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 쪽으로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의 진보는 늘 우리를 앞서 나갑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테크의 발전이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 주차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어느 회사가 그런 불합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마케팅의 기회를 여는 것이죠. 주말에만 타는 내 차. 보험료는? 원마일 타면 원마일지만 100마일 타면 100마일지만 탐만큼만 캐롯 허마일 자동차 캐롯 허마일 자동차 보험은 탐만큼만. 메타버스는 아직 요원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보면, 광고적인 측면으로 보면 디지털은 빅데이터와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실행이죠. 4대 매체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용어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마케팅의 화두는 바이럴일 것이고 바이럴의 요체는 화제성, 이슈를 메이킹해야 된다. 따라서 마케터는 뉴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뉴스 무엇입니까? 발이 달려서 세상을 떠돌아다니죠. 그게 가성비, 효율과 효과를 담보한다. 뉴스 메이커다. 뉴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개가 사람이 물면은 그건 상식이니까. 그런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광고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키워드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긴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죠. 자, 요약해보면 모바일 라이프가 왔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타겟을 생각합니다. 모바일 라이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죠. 자랑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공감하고 나누기를 좋아한다. Search and share.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에 주목해보면 1인 가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거죠. 남자들도 요리해야 합니다. 뉴60라 그래서 노인들이 소비 주체로 등장했다. 옛날에 허리를 40대였다면 이제 100세, 120세대에는 60세가 허리가 돼야 된다. 80세가 장년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태블릿 켜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죠. 극단적으로 소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케팅은 소비니까요. 양가적 소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지금 불황이어서 물가는 올라가서 11,000원짜리 순댓국이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깔맞춤의 시대를 산다. 그러니까 개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양가적 소비가 나타난다. 이 시대의 핵심은 뭐냐? 인식의 시대에서 리얼리티의 시대로 넘어갔다. 신제품을 TV에서 보는 시대는 인식의 시대 그래가지고 광고가 좋아지면 브랜드가 좋아지는, 그래서 나이키 광고를 좋아지면 나이키가 좋아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얼리티의 시대죠. 제품이 좋아야 합니다. 리얼한 거죠. 거짓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다 뒤져볼 테니까요. 선택의 폼은,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죠. 따라서 소비자 제일주의, 정말로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는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일수록, 광고를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볼수록 제품이 잘 팔린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뭐가 좋아야 되느냐? 오늘날 광고나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브랜드가 잘 나야 됩니다. 그것이 리얼리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의 본류는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랬지만 지금 더 심하다는 거죠. 광고주가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 접점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근데 온라인 여러분들 접점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매장도 있고 뭐 종업원들도 접점이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24시간 동안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점도 스마트폰도 온라인도 접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접점 관리, 특히 스마트폰 안에 어떻게 그것들이 옴니 채널, 아까 말씀드렸죠. 채널을 구동하고 거기서 잘 보여지느냐. 그러나 이 시대에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 큰 그림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품이 잘 나야 되고 유통을 혁신시켜야 되고 고객과 밀접해져야 된다. 커스터머 인티메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이 잘 나야 된다. 사례로 들어볼게요. 이게 잘못됐네요. 세 개죠. 2017년 여러분들 TV 박람회에서 여러분들 TV 그러면 무엇입니까? 화질이죠. 삼성과 소니랑 하이센스 중국 브랜드는 다 화질이 깨끗하다, 선명하다 했어요. LG는 달랐습니다. TV got replaced by the flat panel. We've wanted them thinner and thinner. And TV makers have rushed to try and deliver that to us, but they've never quite gotten all the way thin. It's like we won't be satisfied until they are paper thin. 얇다. Meet the first. TV를 벽에 붙였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의 우월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죠. 남보다 다른 것이다. 더 빠른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다. 이런 겁니다. LG가 지금 삼성을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가전 쪽에서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스타일러를 먼저 만들었죠. 옷을 구김을 펴주고 옷에 땀을 없애주는 거. 그 다음에 LG 그램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램도 무엇입니까? 그램이 뭐 선명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24시간 배터리가 오래 간다였습니다. 가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사건화 마케팅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볍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작업하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LG 그램으로 하면 꺼지지 않는다. 사건화 마케팅이죠. 이렇게 해야 바이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탁월성입니다. 유통 매장을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옛날에는 떡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머리 못하는 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관절약이 이렇게 지리산 입구에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유통 매장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무신사라고 있죠. 무신사는 패션 동향을 알려주지 신발과 옷을 팔지 않습니다. 구경만 해도 재미있게 온라인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뉴스기사, 스냅사진, 룩북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자이너들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파생이란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파생되기 어려운데 스마트폰은 누구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반스, This is never that, 앤드로벨, 드로핏, 커버낫이 다 디자이너들입니다. 디자이너들을 무신사는 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 힘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너 없인 커버가 안 돼. 커버넛도 무신 사랑해. 책임져. 내 심장 펑크 났어. 인스턴트 펑크도 무신 사랑해. 절대 사랑 안 한다고. This is never that도 무신 사랑해. 브랜드 패션은 다 무신 사랑해. 너 없이.
그 다음에 고객 친밀성이죠. 팬덤입니다. 팬덤 문화 누가 만들어갑니까? 뭐 방탄만 팬덤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광고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죠. 유저들을 의식한 재밌는 팬덤 마케팅, 팬덤 광고였습니다. 치물리의 감별사, 그래서 치킨을 많이 파니까 치물리의 감별사, 치킨 감별사, 소믈리에가 아니라 치킨 감별사 이래놓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다이어트는 뽀샵으로 해라, 닭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체, 배드민체를 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들의 팬덤을 배짱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배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뉴스메이커다. 사건화 마케팅이다. 퍼포먼스다. 컨텐츠와 플랫폼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제품을 혁신하고 운영을 탁월하고 고객을 친밀하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켈리 무니의 소비자의 구매 행동 경로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처럼 뭐 텔레비를 본다, 뭐 신문을 본다, 뭐 이런 게 없죠. 매장에 가는 것 여기 일부분 있고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키워드별로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언뜻 나왔습니다. 사건화, 댓글과 인증을 유도해야 됩니다.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최근 프로파일럿이자 스턴트 조종사인 다리오 코스타는 2.26km 길이의 두 터널을 43.44초 만에 비행기를 타고 통과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날개 끝과 터널 벽의 간격이 고작 4m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0년 경력의 그도 성공 후 눈물을 흘렸죠. 그의 성공 뒤에는 이들의 후원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합니다.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셀럽들을 믿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화장품 광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완전 무색, 무취, 너무 막 꾸덕하지 김희선이나 전지현이가 아닙니다. 완전 피부에 적당한 보습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좋고, 진정이 진짜 잘 되는 크림? 덱스판테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좀 회복을 시키고 약간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지지. 세 번째는 디지털일수록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면 아날로그다, 휴먼이다 이런 겁니다. 휴메인. 뉴욕에서 뉴욕 사람들이 자기를 알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12,000개의 사진을 공모를 했다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죠. Story of New York입니다. Stories are what women tell to their children and what eventually their children tell to their children. But the first stories are how to be human. How to be a human. 뉴욕 사는 사람들의 소시민들, 아예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 모두 뉴욕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날로그고 이것이 가장 리얼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자가 직접 판매를 하는 D2C 자사몰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죠. 그립입니다. 그립. 아예 전통시장을 타겟으로 했어요. 라이브 장터 더 있네. 다 있고요. 24시간 Let's greet. Let's greet. 너무 이쁘거든. 전국민 라이브 대장터. 메타버스 NFT 같은 것들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인식의 시대에서 리얼리티의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마케팅과 광고하는 사람들은 광고라고 보지 말고 뉴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리산에 남원시에 제가 가보니까 지리산에 나이 든 사람들이 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홍보 콘텐츠로 춘향이와 그 이몽룡과 그 성춘향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웹툰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몽룡과 선춘행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 아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냐. 리얼리티의 시대다. 그러니 유튜브와 쇼폼의 시대, 영상의 시대라면 지리산 주변에 갈 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이야기가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아서 100개의 쇼폼을 만들어라. 그죠? 이미 수백 살 먹은 성춘향 이야기는 접어두고 100개의 지리산 영상을 기획해보자고 한 내 진의도 이것이다. 이 진의가 무엇이냐? make news를 만들어라. 이런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뉴 에컬로지의 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언더 아머 캠페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죠. 언더 아머는 너무 스포츠 브랜드의 카테고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너무 남자 같은 광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성성이 필요했죠. 여성들도 많이 이 언더 아머를 입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성 발레리나 중에서 흑인 발레리나 아주 드물죠. 이 사람을 뽑아서 바이럴 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했던 지젤 번천이라는 모델을 실시간으로 복싱 선수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실시간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놀랬던 것이죠. 반응을 실시간으로 유도했습니다. 왜입니까? 스마트폰의 시대, 디지털 텍스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케팅 발상의 프레임을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을 디자인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다 인간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실전적이고 지속적이고 융합적으로 파생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들어서 죄송하고요. 긴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